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송준호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 현황 및 기술 발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캐즘이다 해서 다들 힘들 것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세계 경기도 안 좋아서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서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몇 년 전까지는 30-40%대의 폭발적인 고성장을 해왔다면 2-3년 전부터 어느 정도 중성장 기조로 변화가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로 역성장할 리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정도 된다면 약 500조 이상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LG 엔솔을 필두로 미국의 ESS용 시장에 진입한다라든가, 현대차랑 LG 엔솔이 또는 삼성이나 이런 데들이 로봇용 배터리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듯이 기존 전기차용 시장 위주에서 수요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용 시장은 레드오션처럼 어느 정도 이익률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히나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ESS 시장이라든가 또는 전기선박, UAM 같은 도시만국 모빌리티 같은 미래의 다양한 모빌리티 시장에도 당연히 전장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의 입장에서 그런 다양한 수요 산업에 맞는 맞춤형 배터리의 기술 및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의 전기차용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거의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이 전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22년 그 규모로 봤을 때 한 50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규모에서 36%, 그 다음에 27% 해서 작년에 거의 900기가와트 아워에 해당할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70% 가까이가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내수 시장입니다. 나머지 30몇 프로의 시장을 이제 한중일이 경쟁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 1-2년간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것은 그 다음에 가장 큰 시장인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가장 규모는 작지만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시장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조금 더 선도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히 추월해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전체 점유가 미국 시장에서 아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이라는 것이 배터리 셀만 잘 만들어서 팔면 되는 산업이 아니라 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비중이 지금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원재료 또는 소재 부품 이슈가 상당히 큰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같은 물질은 호주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것을 채굴해서 배터리용 소재를 쓰기 위해서 정령 재련하는 광물 가공 등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배터리 셀까지 다 가서 최소한 70%, 흑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100%를 다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정국 이전도 원재료 가격 변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서 배터리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지는 없어지기는 가운데 결국 배터리의 가격을 얼마나 현저히 낮출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2년 11월경에 그 전까지 톤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왔다 갔다 했던 리튬의 가격이 톤당 1억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한 8만 불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얼마냐? 지금 더 떨어져서 대략 1,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0배 이상 올랐다가 다시 원상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재료 가격 파동이 특히나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도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가격이 킬로와트 아워당 150불까지 올라갔다가 그런 것이 현재 110불대로 떨어져 와 있고요. 시장 확장의 측면에서 배터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하락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잘 아는 삼원계 배터리와 중국이 잘 아는 인산철 배터리를 얘기했을 때 성능적으로는 삼원계 배터리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 점유율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올라가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배터리의 저가 이슈에 대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가격 경쟁력 이슈도 당연히 있지만 특히나 중국이나 유럽, 미국의 정책 이슈와 연동이 됩니다. 미국을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에서의 IRA라고 불리우는 보조금 정책이 있었는데 트럼프 2기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죠. 전기차용 배터리 보조금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한테 최대 7,500불, 약 1,000만 원가량을 보조해주는 사용자 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를 미국 내 생산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생산자 보조금, 첨단 제조세 공제라고 해서 AMPC가 있습니다. 이 IRA를 수정하는 법안이 전기차 사용자 보조금은 대폭적인 삭제나 없어지는 반면에 AMPC, 첨단 제조세 공제 같은 생산자 보조금은 약간의 후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인위적으로 빨리 끌어올릴 필요성은 굳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향후 미래의 여러 가지 모빌리티의 배터리라는 부품이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려는 생산자 보조금 같은 것들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에 반영됐다고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유럽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은 원래 유럽이라는 지역 자체가 친환경 이슈가 상당히 강조된 곳입니다. 따라서 유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반면에 그와 더불어 ESG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내년부터 배터리를 만들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 그 이외에는 그 탄소 배출량이 허용치 이상에 있는 것들은 규제를 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을 가장한 보호무역법 중의 일종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해외에 수출하고 특히나 해외 생산 비중이 90%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을 어떻게 그들의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 이슈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10배 이상의 고성장이 담보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 미국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노하우도 많아서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아쉽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경쟁력이 다소마나마 감소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2023년 전지 3사의 배터리 매출액이 7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1년 만에 작년에 50조 원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튬 가격의 파동으로 인해서 배터리 셀 산업만 하는 전지 3사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회복해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린 웨이브, 친환경 정책이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면 트럼프 2기에 들어서 이런 그린 웨이브가 백래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친환경 정책의 동반해서 배터리 산업이 활발히 성장을 했다면 그러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은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생산 그리고 유통을 자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주요 국가 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터리 산업의 다양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중국의
점유율이나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중국하고 선택적으로는 협업하는 방향까지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